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환 기자의 통일 압수다. 오늘로 3시즌 7번째 시간입니다. 2주 전에 탈북민 유튜버 전성시대 요거를 저희가 다루면서 탈북민들의 일부 유튜브 채널이 전하는 내용들 조금 한번 짚어봐야겠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고민을 좀 하다가 오늘 요 주제와 정말 딱 알맞는 정말 좋은 또 분을 찾아서 모셔왔습니다. 자, 구본권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나오셨는데요. 얼마 전에 이 북한 뉴스 바로 보기라는 이 책을 통일교육원과 함께 쓰셨는데 여기에 북한 뉴스 관련해서 이제까지 우리 한국 언론들이 좀 내놨던 좀 부끄럽지만 오보라던가 최근에 가짜 뉴스 요 사례를 굉장히 꼼꼼하게 잘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뭐 이게 사례만이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유가 뭔지 이런 것까지 정리를 잘 해주셔서 오늘 좀 그 이야기를 책 말고도 더 깊이 있게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자, 우리가요 먼저 개념이 중요하니까 뭐 흔히 이제 언젠가부터는 뭐 가짜 뉴스란 말이 정말 일반화되긴 했는데. 이게 기자로서 저도 좀 이따가 좀 부끄러운 그 고백을 하겠습니다만 오보가 굉장히 또 그 논란이 됐었고 사실 지난해도 이제 오보가 있었는데 오보와 가짜 뉴스 뭐 그게 그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드는데 조금 구분이 되나 싶기도 하고 요거부터 좀 설명해 주세요. 예, 둘은 같은 게 있고 다른 게 있어요. 네. 오보와 가짜 뉴스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둘 다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다. 예. 그렇죠. 둘 다. 그런데 오보와 가짜 뉴스의 진짜 차이는 뭐냐면요. 오보는 틀린 보도, 잘못된 보도이죠. 그런데 언론사가 만들어내는 게 오보인데요. 거의 그렇죠. 오보는 처음부터 언론사가 작정하고 오보를 내야지 하고 오보를 낸 거는 없습니다. 오보를 내면은 언론사는요, 심한 경우에는 책임도 져야 되고, 그렇죠. 법적인 책임도 있는 거고, 배상도 해야 되고, 그리고 신뢰성 문제도 있고, 해당 언론사는 정말 신뢰도가 확 떨어지고 뭐 이래라고 해당 기자는 되게 창피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제가 그 창피한 경험이 있는데, 그러시군요. 예, 그래서 오보는 처음부터 작정하고 의도를 갖고 만든 게 아닙니다. 오보를 내려고 결과적으로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거나 혹은 취재원의 말을 의심하지 않고 너무 믿었거나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오보를 내게 된 경우가 있는데 가짜 뉴스라고 하는 거는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사기성 정보를 퍼뜨리는 겁니다. 처음부터 의도를 있다.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보는 의도를 갖고 만든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잘못된 보도고. 근데 거기서 잠깐만요. 근데 오보도 보면은 그러니까 흔하진 않지만 이거 조금 틀릴 수도 있는데 이거 틀려도 돼 내보내 이런 경우도 있긴 있지 않을까요? 예, 이제 그거는 사실은 오보 결과적으로 오보가 되는 건데 오보라기보다는 지금 김기자께서 말씀하신 거는 저는 편파 왜곡 보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오보와 편파 왜곡 보도는 또 조금 구별해야 된다.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사실을 객관적으로 100% 알 수는 없어요. 그 중에서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거 주로 보고 싶은 것 위주로 보도하게 되는 건데 뭐 우리 코끼리 다리 만지기하고 똑같은 거죠. 어떤 사람은 코끼리 전체를 보여주고자 싶은 거고 어떤 사람은 코끼리 꼬리만 잡고 이게 코끼리야라고 말하는데 그게 반드시 오보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런데 그게 코끼리의 진짜 전체 모습에 가장 가깝냐라고 하는 건 또 아닌 거죠. 아니죠. 그걸 편파 왜곡 보도라고 해서 조금 다르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일단 뭐 조금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한국 언론 중에 일부입니다만 오보를 벗어나서 오보를 뛰어넘어서 편파 왜곡 보도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건 오보와는 좀 구분해서 봐야 되고 그리고 오보와 가짜 뉴스는 의도성에 따라서 좀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개념을 잡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몸풀기.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에도 가볍게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해 4월이었습니다. 갑자기 김정은 위원장 건강 이상설이 흐물흐물 나오나 하더니 갑자기 죽었다, 사망설
뭐 지금 뭐 공인이니까 이름을 말해도 될까 싶기도 합니다만 현역 의원이 국회의원 한 분이 또 이제 그런 얘기까지 굉장히 과감하게 했었고 요거 잠깐 뭐 짧게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뭐 그 김정은 중태설, 그렇죠. 예. 사망설에 대해서는 우리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신문, 방송, 인터넷을 통해서 접했으니까 뭐 굳이 설명할 뭐 필요도 길게 말할 없는데요. 건 근데 이제 아니지만 이게 예. 계속 며칠 동안 확산이 됐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당시에는 이제 국회의원 당선자들이었습니다. 네, 당선자 시절에 북한에서 온 사람들 탈북 경험을 갖고 있는 당선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더 믿을만했죠. 그리고 그때 이제 또 트럼프 대통령도 한 숟가락 얹었어요. 그랬죠. 예. 뭐 나는 그가 어떤 상태인지 잘 알고 있지만 뭔가 아는 것처럼 했단 말이에요. 뭐 예. 말을 할 단계는 아니다. 잘 있길 희망한다라는 네. 식으로만.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오보가 아주 확산됐었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미심쩍었던 일부 좀 유보적인 자세를 갖고 있었던 언론사들도 그렇게 뭐 트럼프 대통령까지도 이제 가세를 하니까는 또 그 당시에 뭐 CNN이니 여러 매체들도 거기서 또 뛰어들어가지고 예, 뛰어들었어요. 모든 외국 언론이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외신을 통해서 또 인용 보도까지 맞아요. 하는 거의 상황이 그러니까 되니까 기정사실화돼버렸어요. 기정사실화돼서 네. 확산돼 갔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가짜 뉴스는 아니고 오보의 오보다. 사례입니다. 예. 그리고 이게 부끄러운 오보가 또 있었습니다. 현송월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뭐 남쪽에 우리한테도 많이 알려져 있죠. 김영철 중앙위 통전부장, 이번에 이제 통전부장으로 조금 강등됐다고 볼 수 있는 인물인데 뭐 총살당했다, 숙청당했다, 예.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예. 이것도 사실은 결국은 오보로 볼 수 있는 거죠. 예. 이게 대북 오보에서 가장 많은 유형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예. 네. 숙청당했다, 총살당했다. 이거 뭐 지금 김익환 선배까지 말씀을 예를 들었는데 뭐 이거 수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아는 사람이 비교적 뭐 현송월이니 무슨 김영철 뭐 이름이 리영길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뭐 제가 이런 좀 사람들을 말씀드린 기억하는 거고. 거죠. 예. 그 신문 주로 이제 신문이 많이 그러는데요. 일부 신문들에 보도되는 이 숙청 인사들 제가 이제 책에서 이걸 자료를 찾다 보니까는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한두 사람 10사람 20사람이 아닌 네, 상황입니다. 네. 네. 자, 그런데요. 지금 이제 말씀드린 거는 언론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오보를 잘못된 거를 전달하려고 하기보다 그냥 그 북한이라는 또 특수성 때문에 뒤에 또 말씀해 주시겠지만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뭐 조금 무리를 해서 쓰다가 오보가 난 이런 경우라고 본다면 이거는 사실은 정부가 뭐 정치 권력이라고 해야겠죠. 정부가 오보를 부추긴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 금강산 댐으로 그거를 폭파시켜가지고 서울을 가라앉히려고 한다. 예. 그때 난리가 났었죠. 그때가 이제 전두환 정권 거의 말기였는데 86년이었습니다. 오보였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금강산 댐의 물이 하나도 옆으로 빠지지 않고 서울로 와서 63빌딩을 절반을 가라앉힌다라고 하는 게 그때 일부 방송사들은 이제 그거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해서 참 부끄러운 기억입니다. 63빌딩을 아주 물속에 절반을 퐁덩 가라앉혔습니다. 참 대단한 대단한 이 물리학적 전두환 정권 때라는 점을 조금 뭐 변명 삼아 말씀드리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리영길 몇 년 전이죠. 총참모장이 숙청당했다. 이거는 통일부가 자료를 또 제공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 금강산 댐이나 리영길 숙청설 이런 경우는 정부가 이런 미확인 정보를 앞장서서 배포하고 근데 그 배경에는 정권의 이해 혹은 뭐 선거를 앞두고 있다든지 아니면 지금 정권 지지 기반이 지금 흔들어서 북풍을 내다든지 한다던가 그런 식의 의도를 갖고 활용했다는 점에서 우리 그 정치 그 행정 세력 또한 이것에 대한 책임이 과거에 없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언론사 기자들이 오보를 낸 책임을 면제받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는 정치 권력의 어떤 농간 의도도 있었다 이런 예가 되겠고
자, 그런데요, 구 기자님. 예. 사실은 북한 관련 오보 끝판왕 이거잖아요, 사실은. 1986년 11월 17일입니다. 이 호해가 그때 막 발행이 돼서 난리가 났던 저도 기억이 납니다. 김일성 총 맞아 피살. 이거 엄청난 오보였고 이거 아마 많이들 아실 건데 그런데 이게 끝판왕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기억하실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사실은 11월 17일에 이렇게 김일성 주석이 총 맞아서 죽었다라고 뭐 물음표도 안 붙었어요. 단정해서 냈다가 다음날 김일성 주석이 몽골의 인민혁명당 서기장을 순안공항에서 영접하는 걸 UPI 통신이 사진과 함께 보도를 하면서 이게 오보가 됐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오보니까 저거는 아이고 우리가 이게 잘못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뭔가 해당 신문사가 사과를 하거나 그 기사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정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했어요. 안 한 것만이 아니라 그 해당 언론사는요. 이제 UPI 보도 그리고 이제 세계적 외신들에 의해서 이제 이게 오보로 확인되니까는 어떤 보도를 했냐면은 그 대외 신뢰 실추를 노리기 위해서 언론사들의 남한 언론의 언론 신뢰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자기네 최고 지도자의 건강 상태와 생사 여부까지도 그런 그 선전의 도구로 삼는다라고 하는 이게 정말 북한 통일 전략 전술의 아주 엄청난 수준이다라고 오히려 그걸 비판하는 기사. 북한은 그냥 가만히 평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한 번은 의도적으로 오보를 내고 일부러 우리가 오보를 내게 북한이 그렇게 꾸몄다. 이걸 방치해서 우리가 오보를 계속 더 부추기게 만들었다. 이것도 다 북한. 그건 아니 사실 그랬으면은 그런 북한의 의도를 그렇게 잘 알고 있으면은 거기 놀아나지 말아야지. 그렇죠. 북한이 시킨 대로 무슨 북한의 지령을 받고 계속 신문을 만든 것 같은 식으로 해버린 거예요. 그러네요. 결과적으로는 북한을 이롭게 한 그 논리를 만약에 그거 당시 국가보안법 아주 그냥 시퍼렇게 살아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해당 그 언론사가 그걸 이제 세계적 특종이라고 처음엔 자랑을 홍보를 했는데 그 정도로 북한의 전술 전략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그 논리에 따르면은 북한의 지령을 받은 셈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갑자기 그 논리가요 이런 생각이 떠오르네요. 그 왜 전두환 정권 말기에 또 이제 부천서 성고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 당시에 그 권력 공권력이 어떤 식으로 또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렸냐면 성을 혁명의 도구로 썼다. 뭐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는데. 검찰의 공소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거였었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일부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어요. 대대적으로 한면 전체에 보도돼서 좌경 세력들이 성마적 혁명적으로 삼는 그 검찰의 논지를 그대로 보도한. 그러니까 이제 그 해당 신문이 그 김일성 주석이 총 맞아서 피살했다. 이게 오보를 낸 해당 신문이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고 북한이 우리를 이용해서까지 했다. 아주 비슷한 논리 구조구나 이런 생각이 좀 나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저의 좀 부끄러운 오보 그런 일이 있으셨어요? 이게 정말 말씀드리기가 그래도 저도 좀 북한 관련 보도입니까? 맞습니다. 저도 이제 북한에 관심이 있어서 뭐 통일부, 뭐 외교부, 국방부 조금 취재를 많이 나갔었는데 2003년이었습니다. 5월 17일 토요일이었는데요. 사실 이제 그 우리 한국의 그 유명한 통신사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기사를 하나 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도 이제 우리들이 관심 갖는 것 중에 하나가 북한 최고 지도자 그때는 이제 김정일 위원장이죠. 최측근 금고지기 뭐 이제 돈 관리하는 사람 이른바 통치자금 길재경이라고 있었는데 미국으로 망명했다. 이런 기사를 쓴 겁니다. 근데 제가 그때는 사실 좀 어린 연조이기도 하고 이게 취재를 하긴 하지만 확인이 참 어렵거든요. 확인이 어렵죠.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 부장이 야 이거 빨리 만들어 들어와서 제작해. 그러니까 이제 9시 뉴스 만들어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아니 부장 이거 확인이 안 되는데요.
야, 이 정도 썼으면 맞는 거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고서 제가 그 당시에 이종석 박사 다 아시지 않습니까? 몇 주 전에 한번 모시기도 했고 그때 이제 NSC 사무차장이었는데 전화를 좀 드렸죠. 아니 이거 요 통신사 이거 기사 썼는데 안에서는 이거 만들려고 그러고 이거 맞는 거예요? 여쭤봤는데 김 기자 좀만 기다려 확인 중이야 뭐 이러시더라고요. 안에서 빨리 날리니까 빨리 알려주세요 하고서 끊었는데 이제 회사에 들어가야 될 저녁 시간이 다 돼가는데 아무 연락이 없는 겁니다. 회사에 들어갔더니 부장은 이제 난리가 났죠.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었냐? 낮에 석간신문이 있습니다. 이 저 분홍색 그 만드는 석간신문. 이 신문이 그 기사를 일면 머릿기사 톱으로 쓴 겁니다. 김정일 금고지기 미국으로 망명 이렇게. 그러니까 안에서는 뭐 이거는 맞는 거야라고 하면서 9시 뉴스 만들려고 난리를 쳐서 뭐 제가 소극적으로 저항을 했습니다만 확인이 안 됩니다라고 저항을 했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그때 두 꼭진가를 나갔습니다. 찜찜한 기분으로 있는데 집으로 막 돌아오는데 밤에 전화가 왔어요. 이종석 차장이. 김 기자 그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 하면서 그거 아니야 이러시더라고요. 그럼 진작에 알려주셔야죠. 이랬는데 어쨌든 그냥 아주 찜찜한 상태로 그런데 이제 아니라는 근거는 또 말씀을 안 해주시고 그냥 전화 끊었는데 그 월요일에 아주 망신을 제가 샀습니다. 모 신문사에서 길재경이 평양의 대성산에 있는 애국 열사릉에 이미 안치돼 있다라는 거를 사진과 함께 딱 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말 뭐 KBS 9시 뉴스도 망신이었고 저도 물론 이제 부장이 지시했다라는 뭐 변명 아닌 변명은 있지만 굉장히 제 기자 경력에 정말 부끄러운 그렇지만 두고두고 지금도 생각하면서 북한 관련 뭔가 나왔을 때는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제가 조금 조심조심하는 그런 교훈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실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갖고 계십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저도 조금 이게 좀 이 참여를 하고 네, 맞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제 기존 언론사의 오보에 대해서 조금 좀 짚어봤고요. 사실은 오늘은요 오보도 오보지만 가짜 뉴스 얘기를 조금 여쭤보고 싶었어요. 워낙에 지금 가튜브 아시죠? 가튜브. 유튜브가 워낙에 대세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2주 전에 이 탈북민 유튜버 이제 다루면서 제가 실버 버튼이라는 게 뭔지도 처음 알았는데 그 실버 버튼 중에서도 1등 하시는 분의 채널을 보다가 이거는 기자라면 나 같으면 이거는 정말 그럼 좀 기사 처리는 못 하겠네.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 대체로 이런 게 좀 이른바 가짜 뉴스 이렇게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유튜브에서의 가짜 뉴스 좀 심각하죠. 그러니까는 유튜브는요. 우리가 이제 신문보다도 이제 방송은 더 그런데 이제 정부나 독자의 그 일종의 제재라든지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오보를 내게 되면 방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허가 승인 때 상당한 감점을 받기 때문에 되게 신중하게 되죠. 신문도 뭐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그렇게 충격적인 얘기가 나오면은 신문에 실려야죠. 근데 그 중에서 실리는 거 사실 거의 없습니다. 못 봤어요. 유튜브는 이제 구글이 운영을 하는데 유튜브의 특성상 유튜브는 표현의 자유를 거의 무제한 보장하다시피 합니다. 아주 유튜브에서 우리가 못 올리는 컨텐츠 몇 가지밖에 없어요. 포르노하고요. 그리고 그 아동 학대라든지 뭐 이런 미성년자에 대한 무슨 행위 같은 것들 이런 것들만 사실상 금지돼 있고 나머지는 표현의 자유라는 매체 환경 때문에 유튜브에 거의 모든 게 다 올라가고요. 그것이 사실이지 않냐를 따지진 아무도 않아요. 누군가 검증을 사실 깊이 하기가 어렵죠. 깊이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안 합니다. 유튜브라고 하는 데는 기본 그 플랫폼은 누구나 그냥 그대로 다 올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유튜브를 볼 때 어떤 특성이 있냐면은 유튜브는 한 번 보면요. 네. 그것과 관련성이 높은 컨텐츠가 추천돼서 자동 재생이 그렇죠. 됩니다.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뭐 그렇다고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예, 추천 알고리즘이.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를 사용하다 보면은 내가 나도 이게 있는 줄 몰랐는데 내가 좋아할 만한 컨텐츠가 계속 재생이 되니까 네. 끊지 못하고 계속 보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 보려고 들어갔다가. 그런데 유튜브가 우리한테 추천해주는 알고리즘은요. 그것이 사실에 부합하냐? 전혀 없습니다. 아, 그런 판단 기준을 알고리즘이 하는 건 아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뉴스를 보도하고자 할 때는 지금 김 기자께서도 옛날 얘기를 하나 해주셨는데 이게 중요하냐? 그거 북한 최고 지도자의 금고주기니까 중요해라고 해서 아마 보도하라 그랬을 그렇죠. 겁니다. 팩트라면 사실이라면 그렇죠. 이게 전제가 있지만 중요하죠. 뉴스 가치를 따지는 거. 그리고 이제 김 기자께서 소극적 정을 하셨다는데, 그 사실 확인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한 것도 또 사실 확인의 절차가 있어요. 그렇죠. 뉴스 밸류라고 하는 뉴스 가치를 따지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확인 절차가 있는데 유튜브엔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뭐가 있냐면요. 이 사람한테 계속 이 컨텐츠를 추천하고 소개했을 때 이 사람이 계속 볼 거냐 안 볼 거냐만 따져요. 그러니까 사실 여부 안 따지고요. 이것이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냐도 따지지 않아요. 이 사람이 계속 볼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걸 좋아하네라고 해서 계속 추천을 하는데, 근데 그래서 우리가 한번 어떤 그 선정적인 뉴스, 충격적인 뉴스를 보면 그걸 계속 봤어요. 그럼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게 계속 추천되는 겁니다. 사실 여부 전혀 따지지 않고요. 근데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게 이런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탈북민 한 분이 운영하시는 좀 채널에 올라와 있는 걸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뭐 김정일 정력제 훔친 간 큰 도둑 이야기 이런 거 같은 거는, 그다음에 뭐 두만강 무장 습격 사건, 북한 경비대 현장 사망, 그리고 축구 좋아하는 분은 아시겠지만 인민 베컴 홍영조의 인민 루니 폭행 사건, 이런 거는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우리가 뭐 친한 친구들끼리나 뭐 그냥 술 한잔 뭐 포장마차에서 술 한잔 하면서 야, 너 이거 알아? 하면서 이렇게 그냥 가까운 사람들끼리 그냥 뭐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식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이야기가 이게 누구누구 이름 걸고 무슨 TV 해가지고 이게 딱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이게 조회수가 막 좀 부럽기도 한데요. 이 통일 압수자보다 훨씬 많이 나와요. 이러면은. 근데 이제 문제는 구 기자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좀 걱정하는 부분이, 이게 확인이 안 된 이야기인데 이렇게 올라가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러면은 마치 사실인 것처럼 또 이게 돌아다니고 이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 가짜 뉴스처럼 된다.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가짜 뉴스, 뭐 이제 뉴스의 형태는 아니지만 이제 가짜 정보죠. 허위 정보가 이제 유통되는 건데요. 근데 지금 이런 정보가 왜 제지당하지 않고 계속 늘어나느냐, 그렇죠. 계속 일어나느냐. 이제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튜버에서는요, 이런 걸 따져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누가 걸러주는 거 없이 그냥 그대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지금 뭐 실버 버튼 무슨 뭐 여러 사람 이야기하셨듯이 이게 돈이 돼요. 돈이 된다. 그러니까 유튜버들이 가장 구독자와 조회수에 따라. 그렇죠. 이제 실버 버튼은 이제 한 10만 명 구독자 넘어가면 이제 딱지 붙는 거잖아요. 이제 그 정도 되면 이제 돈이 되니까 이거 사람들이 몰리면 몰릴수록 점점 더 돈이 되니까는 이게 사실 따지지 않고 가장 사람들이 혹할 만한 내용을 제목을 달고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아도 돼요. 북한 뉴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북한 보도도 마찬가지인데 그 부분이 참 또 중요하죠. 우리가 만약에 삼성그룹을 상대로 어떤 유튜버가 계속 악의적인 오보를 한다. 어떻게 될까요? 유튜버네요. 정말 간 크죠? 아마 10번 못할 겁니다. 몇 번 하고는 10번은 뭐 5번도 못할 것 같은데요. 바로 이제 민형사상 이제 법적 절차에 들어갑니다. 뭐 만약에 그 야당을 상대로 여당 아무개를 상대로 해도 그렇게 들어가요. 명예훼손 소송 들어가고 결국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번에도 우리 무슨 그 누구예요? 독립 운동가의 유족을 비하한 사진 하나 그 SNS에 올렸다가
난리를 치른 한 웹툰 작가 있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왜 그걸 이제 바로 삭제하고 뭐 사과하고 그랬을까요? 소송 걸리니까. 피해배상해야 되거든요. 네, 네, 네. 근데 북한의 최고 지도자를 상대로 혹은 거기에 권력자들을 상대로 정말 아무 말 잔치를 해도 한국 법원에 소송 내는 북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네. 만약에 그러면 그게 진짜 큰 기사인데.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누구를 상대로 명예훼손성 주장을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북한에 관해서 뭐 오보건 가짜 뉴스가 됐건 예. 북한이 뭔가 그거에 대해서 뭔가 직접적으로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법적인 책임이라면 남쪽 법에 의한이거나 이렇게 되는 건데 그렇죠. 북쪽 당국이 굳이 그렇게까지는 안 하니까. 굳이가 아니라 아예 안 하죠, 사실은요. 북한이 아주 이례적으로 그것은 한국 남한의 무슨 언론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 성명을 가끔 내는 적이 있죠. 아주 이례적이고요. 그렇죠. 자기 네. 최고 지도자의 존엄을 훼손했다. 뭐 네. 이런 아주 그런 반응을 그건 이제 사실 당국에 대한 경고고. 그렇죠. 근데 언론에 대한 건 아니죠, 사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실이 아닌 보도를 언론이 할 때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북한 관련 보도는 그 사람이 숙청을 당했다건 총살을 당했다건 최고 지도자가 죽었다건 뭐 현성월이가 그 어느 신문사 해당 신문사나 방송사에 대해서 네. 손해배상 청구하라 뭐 이런 거 안 하니까. 그렇죠. 절대 하지 않으니까 아주 맘 편안하게 그 오보를 계속 양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튜버 입장에서는 어차피 뭐 내가 이렇게 만일 뭐라고 말을 해도 아무 반응은 없고 북쪽에서는 그렇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유튜브 채널에 와가지고 보니까 조회수는 올라가고 예. 도움이 된다 이거네요. 그렇죠. 저는 그것의 가장 중요한 동기가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버 버튼을 달려고 하는 북한 관련 유튜버가 그렇게 많은 것처럼 그리고 계속 늘어나는 것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돈이 되거든요. 네. 내가 직접 돈을 주는 건 아니지만 광고를 통해 가지고 그걸 올린 사람은 돈을 벌잖아요. 그래서 그 돈이라고 하는 동기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언론 보도와 달리 보도의 당사자, 북한 사람들이 한국법에 의존해가지고 뭐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시비를 거는 게 아니니까 문제 제기를 하는 일이 없으니까 돈 벌자는 입장에서 보면 아주 이거 좋은 수익 모델입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과거라고 할까요? 어느 정도 언제였나요? 벌써 한 10년 전쯤인가? 신문에 대해서 우리가 특히 얘기할 때 정치 권력도 문제지만 이른바 광고주, 그러니까 자본 권력이 그 해당 신문사의 논조를 좌우한다. 뭐 예를 들어서 모 그룹에 대해서 뭔가 불리한 기사가 나간다 그러면 우리 광고 뺄 거야 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 기사를 막는다던가 뭐 이런 경우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그런 것처럼 어떤 의도성은 아니지만 오히려 그건 약간 성격은 다르지만 어쨌든 유튜버로서는 자기의 수익에 도움이 되니까 뭐 이게 뭐 아무 말이건 뭐 이런 것도 많이 올리게 되고 특히 북한과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사람들이 북한 당국이 그거 뭐 아무 반응 없으니까 그냥 오히려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올린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예, 그게 하나의 기본적인 배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 취재라고 하는 것, 북한에 대한 정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제한돼 있습니다. 어렵죠. 북한이 공표하는 정보라고 하는 것이 몇 가지 채널이 없어요. 노동신문이라든지 무슨 조선중앙통신이라든지 이런 공식 채널을 통해서만 북한에 관련된 소식이 나오는 건데 사실 이제 그거는 확인된 거기 때문에 꽤 아주 신뢰도가 높은 정보입니다. 북한 관련 정보에서. 그런데 이제 신뢰도는 높지만 이건 주로 뭐냐면 북한이 홍보하고 싶은 거지 우리가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이 담기는 경우는 또 그렇게 많지 않아요. 북한 용어로는 홍보가 아니라 선전입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북한에 대한 정보 수요는 높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알려주는 공식적인 채널은 제대로 존재하지 않으니까 북한 주변에 있는 뭐 이제 신의주 바깥에 있는 도문이라든지 이제 접경 지역의 정보를 통해서건 그쪽에 이제 조선족을 통해서건 혹은 탈북민을 통해서 맞습니다. 이제 그 정보가 유통이 되는 건데 근데
사실은요 탈북자라고 해서 북한 정보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예를 들면 일부분은 그럴 수 있겠지만 예.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렇죠. 이제 북한에서 사는 생활상 뭐 이런 우리 일상적인 생활상 같은 것들은 탈북민들의 경험이 중요하죠. 하지만 북한의 정치 체제라든지 지금 최신의 뉴스라든지 하는 것들은 탈북자라고 해서 어렵죠. 예, 더 낮게 접근할 수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잖아요. 예를 들면 단적으로 탈북자로 국회의원 당선까지 한 당선자들이 김정은 위원장의 안위에 대해서 가장 큰 오보를 내는데 도움을 준 그렇죠. 사실입니다. 신뢰도 갖고 있는 정보를 높인 게 아니라요. 예. 그렇군요. 자, 이제 말씀하신 바로 그 부분인데 이제 탈북민 유튜버 한 분의 채널에서 그런 예를 조금 제가 찾아봤습니다. 지난해 2월 3일에 긴급 속보, 매일 밤 북중 국경 전쟁터로 변한다. 이런 제목으로 이제 유튜버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무려 조회수가요. 지금 한 거의 120만 회가 가고 있습니다. 정말 저로서는 꿈 같은 숫자인데. 자, 그러면서 이분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저희 중국 소식통 해가지고 북한 사정을 아는 그런 사람과 내가 이렇게 뭐 주고받았는데 하면서 읽어보면은요. 지금 결론은 평양에서 이 중국 폐렴 전염병, 그때는 이제 그렇게 부르는 분들도 계셨죠. 이 코로나19가 뭐 난리다. 뭐 수천 명이 걸렸다. 지금 이런 식의 얘기를 이 프로그램에서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꼼꼼하게 읽어보면은 단정을 하고 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전해 주셨다는 분이 라진이나 신의주의 북한 세관들이 지금 난리다. 이 정도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평양이 출입 금지 상태다. 요 정도 얘기를 했는데 이분의 딱 반응이 그럼 평양에도 중국 폐렴 전염병이 퍼졌다는 거네. 이런 식으로 이제 단정을 하고 비약을 하면서 이거를 유튜브 채널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그거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신문이나 책은 우리가 눈으로 읽으면서 좀 어떤 부분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유튜브처럼 방송도 그렇긴 합니다만 이렇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거는 그 순간이 지나면은 이거를 다시 보기가 어렵고 그냥 이렇게 귀로 들어오고 눈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따지어서 보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도 지금 유튜버의 어떤 그 신뢰성 문제 여기에 좀 우리가 걱정을 하는 가짜뉴스 생산 이런 그 구조가 되겠네요. 이런 것도. 그렇죠. 지금 예로 든 그 유튜브 방송은 몇 가지 문제가 제 눈에 이제 들어오는데요. 첫째, 그 중국 소식통. 이 사람이 누군지, 이 사람이 어떤 정보를 알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건 저도 그런 식으로 나의 북한 소식통 해가지고 유튜브에 얼마든지 누군가가 보내준 걸 손을 대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북중 국경 전쟁터로 변한다라고 달았는데 제목이 되게 충격적입니다. 무슨 마치 총격정이 생긴다든지. 근데 그런 얘기는 지금 안 해주 그 내용이 없었던 것 같고요. 그냥 그 뭐 세관에서 출입이 좀 금지된다든지 세관 업무가 중단된다든지 해서 뭐 전쟁터 모습 중에 하나는 이제 소개되는 것도 하나의 전쟁터일 수가 있으니까 그냥 출입이 좀 제한된다. 그러면 뭐 북중 국경 한산해져 뭐 이렇게 제목도 달 수 있는 건데 무슨 전쟁터라고 뭐 아니면 난리 뭐 이 정도. 그렇죠. 그것을 뒷받침하는 사실은 전혀 상황 설명도 없고 오히려 부적합한 제목을 단 거죠. 눈길을 끌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일종의 좀 제목 장사. 이게 좀 그것도 정도가 있는 건데 이 가짜 뉴스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정도가 제목 장사의 정도가 굉장히 세더라. 사실은 제목이 그 구독자를 끌어오기 때문에 사실 신문도 좀 제목 장사를 하시잖아요. 제목이 유인 효과가 큽니다. 가장. 그렇죠. 그걸 보고서 이게 뭐야 하고서 호기심 느껴서 가는데 근데 문제는 제목에 혹해가지고 들어가 보면 내용이 없습니다. 내용은 물론 있는데 사실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굉장히 적고 꼼꼼하게 다시 듣고 보고 하다 보면 이게 그래서 지금 뭐야? 뭐 이런 결론으로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가짜뉴스 정말 유튜브 우리가 편하니까 많이들 보시긴 하는데
정말 뒷부분에 조금 더 다루긴 하겠습니다만 이 가짜 뉴스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막으려면 현명한 유튜브 이용자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5월이었는데요. 아마 이제 들으시면서 아 맞아 그러실 분도 계실 텐데 보수적인 신문 기자 출신의 한 분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는데 4월 지난해죠. 4월 3일부터 북한에 보낼 마스크를 하루에 100만 장씩 만들고 있다. 이렇게 유튜브에 올렸어요. 이게 지금 난리가 났고 그러면서 그에 앞서서 또 다른 유튜버도 엄청난 양의 국산 마스크가 중국을 통해 북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시끄러웠고 사실 기존 언론에서도 좀 기사를 쓴 데가 있었어요. 논란이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통일부가 홈페이지에 가짜 뉴스 대응 제목 자체를 이렇게 해서 코너를 만들고 그 2개를 올렸는데 제가 조금 이번 기회에 오늘 이 순서를 준비하려고 그 코너에 들어가 봤는데 대응이 딱 그거 2가지입니다. 그게요. 좀 통일부가 조금 아이고 일을 이렇게 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딱하다 싶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유튜브에서 지금 이렇게 돌고 있는 가짜 뉴스 대응하기가 참 어려운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통일부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무슨 도박성 정보 그리고 그런 포르노 아동 학대 뭐 이런 정보가 유튜브나 SNS에 올라오면 그건 이제 삭제를 합니다. 네, 네. 방통심이라고 하는 데서. 그런데 나머지는 사실은 북한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거의 건드리지 않아요.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것 때문에. 예. 그 통일부가 가짜뉴스 대응 뭐 이런 방침 세우고 그리고 뭐 그런 거를 자기네가 이제 홍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법으로 만약에 그 가짜 주장을 처벌하거나 책임을 물으면 가장 간단한 거죠.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그 연예인들이 무슨 악성 댓글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면은 소송 걸리고 뭐 책임지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네. 북한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걸 반박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유튜브에 갖은 허위 주장이 올라오게 되고 네. 근데 이게 이런 허위 주장이면은 유튜버들의 자정작용에 의해서 야, 저 사람 쓸데없는 소리만 하는 정말 가짜뉴스 확산범이야라고 인식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뭔가 문제를 일으키면은요 구독자들이 더 몰립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그게 사실은 유튜버 이용할 때 우리 이용자로 조심해야 되는 거. 유튜브 아주 좋은 매체죠. 우리가 세상 모든 정보를 아주 쉽게 편하게 볼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사실 여부를 유튜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별로 확인하지 않으니까 우리 이용자들이 그 정보를 좋아하면 많이 보면 계속 그 다음 채널이 추천되고요. 그것과 유사한 컨텐츠가 계속 추천이 되고 그걸 만드는 사람은 계속 돈을 버는 거죠. 그 과정에서 다른 내가 몰랐던 채널도 내가 접하게 되면서 그걸 구독을 그렇죠. 하거나 좋아요를 눌러주게 되거나.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정보화 시대에는 정보를 사실은 잘 따져보고 이게 믿을 만한 정보인지 그렇죠. 그리고 나한테 필요한 정보인지를 알고 판단하는 게 중요한데. 근데 그거 참 고단해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로 어떻게 하냐면 그냥 유튜브 알고리즘에 맡겨버립니다. 넷플릭스 알고리즘에 맡겨버려요. 그러면은 얘는 내가 좋아할 만한 거를 계속 추천해 주니까는 시간이 순삭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기존 매체, 뭐 저도 기자고 우리 구 기자님도 기자시긴 합니다만 뭐 기레기 해가지고 좀 불신도 강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거 TV에 나온 거야, 그거 신문에 나온 거야 이러면 대체로 그래도 뭐 믿거든요. 그런데 그거 유튜브에 나온 거야 하면은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 거죠. 아무래도 뭐 지금 이제 그런 시대는 지금 김기께서 말씀하신 시대는 조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신문에 방송에 났다라고 해서 더 이상 신뢰도가 높다라고 말하기는 사실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 이 북한 관련 정보가 유튜브엔 실리지만 신문과 방송에서 안 다뤄지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신문과 방송에서 다루려면요, 그게 일단 사실이 확인돼야 그렇죠. 됩니다. 네. 그 사실이 확인돼야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그게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될 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조건도 만족시켜야 되는데 그 두 가지를 만족시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즉 사실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안 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팁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유튜브에서 어떤 제목을 봤다 그러면 그걸 바로 보시기 전에 한번 검색을 해서 기존의 언론 매체들이 이거를 다루고 있는지 그거는 조금 본다면 만약에 다루지 않는 내용이다면은 가짜 뉴스일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많다라고 보고 봐야 됩니다. 접근해야겠네요. 그리고 북한 관련 정보, 이거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정보가 제한된 세상에 호기심은 많은 적이긴 한데, 근데 여기에 관련해서 중요한 정보고 사실이 확인됐다라면요,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보도됩니다. 난리가 났겠죠. 근데 신문과 방송으로 보도되지 않는 정보다라고 하면요, 그거는 아주 디테일한 내용 빼고는요, 이거 별로 믿을 만한 게 못 됩니다. 근데 아마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이제 구 기자님 말씀은 맞는다고 저는 공감을 하는데,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고. 그거는 말이야, 그게 워낙 중요한 정보인데 그게 정부가 통제해가지고 신문 방송이 못 내고 있는 거야. 그건 유튜브에서만 다뤄.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많죠. 요즘 분위기 같으면. 참 어려운 시대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이런 인터넷 세상에서 어떤 정보를 통제하려고 해서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정보는요,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우리한테 전달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조금 더 확인을 거쳐서 보도된 것을 우리가 수용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좀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시간은 좀 갔습니다만 요것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보, 특히 북한 관련 오보랑 가짜 뉴스가 부작용, 악영향, 아까 일부 잠깐 짚었습니다만 요것도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우리가 이성적 동물이고 인지적 존재죠. 머리를 쓰는, 우리의 이제 생각은 어떻게 형성되냐면, 우리가 날 때부터 어떤 생각을 갖고 태어나는 건 아니고요, 내가 어떤 정보를 소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인생은 계속해서 선택의 연속이죠. 그렇죠. 계속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그 판단을 하는 조건이 뭐냐면요, 내가 어떤 정보를 지금 알고 있느냐. 그렇죠. 그런데 잘못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계속 판단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죠. 인생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일상에서 내가 나 뭐 그렇게 무슨 기업 경영자도 아니고 무슨 정치인도 아니라서 내가 중요한 결정을 할 적은 없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요. 그렇죠. 근데 우리 청취자 누구도,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잘못된 정보를 갖고 황당한 소리를 계속 내가 이야기를 하고 믿게 되면요, 소통 안 됩니다. 저 사람 완전히 조금 정신 딴 데가 계신 분이야라고 겉에선 뭐 친한 사람이니까 인사를 해도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면, 즉 사회에서 약간 문제 있는 사람으로 배제되기 시작을 하면요, 그건 사실은 저는 인생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불행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만 들어도 좀 오싹한데, 요런 것들이 이제 쌓여서 북한 관련해서도 부작용이 크다.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거는 어떤 그 신뢰를 상실하게 되면서 그 해당 언론에 대해서, 또 아니면 해당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 그쪽에서 보도하는 거, 말하는 걸 더 이상 믿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은 뭐 남북이 협상하고 대화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 과정에서 저도 이제 통일부 가면서 취재하면서 그런 경험을 좀 했는데, 우리 한국 남쪽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굉장히 북한이 좀 격한 반응을 보일 때가 있는데, 그게 심지어는 오보다라고 한다면 그 과정에서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이제 개인적 차원에서도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조심해야 되지만, 이제 우리 사회와 국가 차원에서는 사실 더 심각하죠. 예를 들면 가끔 뭐
그 북한에 누가 피살당했다 이러면 주식시장이 일단 가장 먼저 반응을 요즘 해서 주식 다들 관심 많으신데 그렇죠. 진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예, 그 엄청난 피해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단순히 주식 시장에서 끝나지 않고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은 요새는 다 글로벌 연결된 경제인데 해외 펀드들이나 해외 자본들이 한국 시장을 대단히 믿을 수 없게 돼서 자금을 빼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좀 말씀드리니까 생각나는데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예, 바로 그거죠. 네. 예. 그 한국 시장 자체에 대한 신뢰도 이렇게 변동성이 크고 이렇게 루머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이 절대 투자하지 않아라고 해서 그걸 뺍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에 좋을 리가 없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무엇보다도 안보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서 이거 사람들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적 차원에서 개인적 차원에서 엄청난 신경과 자원을 여기에 쏟게 되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 북한에 누가 그 고위 인사 암살설 피살설이 났으면 군인들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뭐 전군 비상 경계령 비상 이런 경계되면은 네. 아니 정작 우리가 긴장해야 될 때 안보를 강화해야 될 때 이거 완전히 양치기 소년 그게 반복이 되면 또 그러면 정작 우리가 안보를 강화해야 될 순간에 또야 안보 불감증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좀 잘 기억하십시오. 적어도 이 통일 압수다 와서 보시는 분들은 가짜 뉴스 정말 조심조심해서 잘 구분해서 보셔야겠고. 자, 구 기자님 마지막 질문입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요 조금 답답한데 대안이 있을까 싶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안이요. 대안이라기보다는요. 먼저 우리가 상황을 하나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요. 네. 요새 이제 우리 가짜 뉴스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법도 만들겠다 그러고 무슨 유튜브, 무슨 페이스북 이런 데서 가짜 정보를 좀 자동으로 검출해내는 인공지능 도입하겠다 막 이래요. 가짜 뉴스 문제가 그럼 해결이 될까요? 안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점점 더 심각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우려합니다. 예. 야, 그런데요. 또 아이러니가 우리는 인류 역사상 지금 교육 수준이 제일 높습니다. 뭐 그러겠죠. 예, 그리고 우리 누구나 다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 이걸로 확인해 볼 수 있는 대상인데 바로 확인할 수 있죠. 가짜 정보의 영향이 오히려 더 커졌어요. 이거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딱 그 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사실은 해법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게 왜 우리가 점점 더 가짜에 쉽게 빠지냐면요. 네. 남들이 추천해주는 정보를 더 쉽게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가까운 사람이면 그렇죠. 그게 사람만이 아니라 이 기계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게 추천 시스템이 해주는 거. 그러다 보니까 내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더 많이 받아들이는 거, 빨리 받아들이는 이 습관이 가장 위험합니다. 내가 스스로 궁금한 게 있으면 내가 스스로 따져보는 거, 그 습관만이 사실은 능동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나한테 다가오는 대로 다 오 이게 아니라 이게 뭐야? 이거 한번 봐야겠는데 확인해봐야겠는데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유튜브를 보시는 거 좋죠. 유튜브로 많은 걸 얻을 수 있고 그런데 그게 조금 미심쩍다면 바로 인터넷에 사실 검색을 해보세요. 그래서 검색 중에서도 가장 무조건 높이 올라오는 순위 높은 검색 결과보다는 사실은 뉴스로서 제대로 여러 매체가 확인을 해봤는지 적어도 뉴스로 보도된 것들 위주로 소비를 하시는 게 조금 현명한 방법이다. 그런데 이제 그게 일종의 팁 대응 수단은 되겠지만 가짜 뉴스를 뭐 완전히 혹은 뭐 굉장히 많이 없앨 수 있다 이런 말씀은 좀 안 하시는 거죠? 아니 그거는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북한 관련 유튜브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거든요.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돈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납니다. 이걸 막을 수는 없는 거고 가짜 뉴스 미확인 정보를 계속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걸 막을 방법은 없고 이용자로서 우리가 그것을 판단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판단하기를 좀 귀찮아하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냥 추천되는 걸 이용하다 보니까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쪽에서는 훨씬 더 편안해진 거예요, 사람들한테. 더해서 통일 압수다 꾸준히 보시면 가짜 뉴스가 어떤 건지도 짐작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최대한 사실, 진실에 가깝게 접근하려고 하니까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아이고 오늘 벌써 조금 말씀 뭐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네. 뭐 도움이 많이 됐고 자 오보와 기존 언론이 만드는 오보와 유튜버를 중심으로 또 생산해내는 가짜 뉴스 정보는 넘치고 넘치는데 여기서 정말 너무 흔한 말입니다만 옥석을 잘 골라내야 된다. 이게 진짜 중요한 그런 시대가 벌써 돼버렸네요. 네. 자, 긴 시간 또 함께해 주신 우리 통일 앞수다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도 귀한 분과 함께했습니다. 우리 구봉국 기자님 정말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 네, 고맙습니다.